예, 세계 각지 뉴스 현지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독일 베를린 현지원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유럽 긴급 정상회의 이야기부터 좀 전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또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하겠다는 미 트럼프 대통령 호언 장담에 관련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할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러시아와 미국이 만났단 말이에요. 파리에서 대응하는 유럽 긴급 정상회의가 열렸네요. 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유럽이 배제된 데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요.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열게 된 배경을 좀 더 짚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의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열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즉각적인 평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18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들은 협상 테이블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유럽 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 등의 정상들이 긴급하게 파리에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 카야 칼라스는 푸틴이 유럽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유럽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주장대로 종전 협상을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야 한다면 유럽 국가들의 역할은 크게 축소될 테고 또 유럽과 미국 동맹의 상징이었던 나토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 될 텐데 이번 유럽 정상회의가 어떤 해결책 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회의 이후 전망 좀 어떤 이야기들 현지에서는 나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유럽의 역할이 축소되고 나토 내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 국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배제되면서 안보 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면서도 유럽의 전후 안보 유지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럽 내부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자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야 칼라스는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안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차원의 평화 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막기 위해 영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프랑스 역시 유럽 주도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습니다. 또한 독일과 폴란드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독일 미넨에서 테러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테러 차량이 시위대로 돌진하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입니까? 테러입니까? 네,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미넨의 스티글마이어 광장에서 한 차량이 노동조합 베르디의 시위대를 향해 돌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3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틀 뒤인 15일에는 2세 소녀와 37세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예, 범인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라고 전해지는데 범행 동기는요? 사건 직후 체포된 용의자는 24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입니다. 그는 미넨에서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보안 당국의 극단주의자로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SNS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게시물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는 경찰관의 증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극단주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테러로 보고 있는데요. 연방검찰은 이번 범죄를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용의자의 스마트폰에서 채팅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용의자도 신문 과정에서 고의로 시위대를 향해 돌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네, 이 소식이 또 독일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연방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일어나서 독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이후 보수정당과 극우정당은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부 여당은 법과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올라프 숄츠 연방총리는 사건의 깊은 애도를 포함하며 이 나라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용의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에른주 총리이자 기사당 대표인 마르쿠스 쇄더는 이번 사건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하며 독일 내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민당의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 후보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법과 질서를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고,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이번 사건이 독일 이민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며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녹색당의 로버트 하벡 후보는 이 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또 논란이 커지는데 그런 또 상황도 보이고 독일 극우정당 출현과 함께 이 논란이 더욱 더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독일 이민 정책, 안보 정책 좀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정당과 극우정당이 보다 강경한 이민 제한 조치와 강력한 법 집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기존 정책을 일부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기민당과 기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민 및 이민 심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극단주의 성향이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녹색당과 3인당 등은 보안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모든 이민자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엇보다 독일 내 체류 허가 및 난민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내외적으로 참 유럽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현지연 통신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